자, 고환율 고유가의 폭탄 속에 성수기의 항공주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?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을 떠날 사람은 떠날까? 그러면 항공주는 그래도 실적 좋지 않을까? 또 막연한 그런 생각도 있고요. 역시나 리스크는 많이 상존하고 있는 섹터라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항공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주요 먼저 항공사 2분기 실적 그리고 여행 수요 회복에도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아요.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봐야겠죠? 팀장님 알려주세요. 어떤 부분일까요? 일단 2분기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이유는 지금 뭐 비수기이기도 하고 환율이라든지 혹은 유가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2분기 같은 경우가 왜 비수기라고 하면 여름철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대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 전체 매출로 따지게 되었을 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%에서 20%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저조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유가라든지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여행 수요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. 현재 뭐 환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리스에 대한 부분들 혹은 유류비 등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유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조정이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영업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점으로 인해서 뭐 다양한 기업들 제주에어라든지 혹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다소 이 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 만큼 유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결국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 달러의 영향도 크고 더불어서 뭐 고유가 강달러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았고요. 임대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도 큰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. 자, 그러면 여객기 임대가 좀 많다라고는 했는데 노선 확대를 장거리로 LCC가 해버린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악재 아니야?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장님 입장에서도 동의한다? 동의하지 않는다? 네, 맞는 것 같고요. 동의죠. 참 이게 그래도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비중에서 우리 좀 코로나 때 거의 없었잖아요. 해외 나가는 해외 여행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화물 수송이나 이쪽에서의 실적이 좀 충당했었는데 LCC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도 딱히 없는 상황이고 이제 앞서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 여행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히 이제 그전 눌렸었던 이제 LCC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막상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은 뭐 여행 업체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숙박 뭐 카지노 업체들이 그 이익을 보는 거지 항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고정 비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정말 이 고환율 또 이제 고유가 특히 항공유 쪽에서의 고유가에 대한 부분의 직격탄으로 좀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들 대비해서는 여객기에 대한 리스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고환율에 대한 이 재무적인 위험 부담감은 지금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LCC 업계들 뭐 상장한 기업들, 비상장하는 기업들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에 대한 뭐 종식은 아니지만 이거 코로나에 대한 어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선을 그러니까 중거리든 특히 단거리 이제 해외 뭐 일본, 동남아 이쪽에서의 파일을 너무 크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LCC 업체들이. 그러니까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하게 과다 출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LCC 업체들에 대한 구조적인 이런 조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점이 좀 LCC 업체들의 어떤 산업 구조상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
여객 임대 비율이 좀 높고 증가되는 거, 화물에 대한 수익성은 사실은 대형 LCC에서, 그러니까 LCC 업체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. 이런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일단 장거리 노선 확대가 LCC 관련주들에게는 악영향이 맞다,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지금 중동 리스크, 유가, 환율 뭐 여러 가지 미치는 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팀장님이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. 일단 뭐 LCC나 대형이나 좀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데 조금 더 LCC가 타격을 받는 이유는 리스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형 항공사 대비했을 때 LCC가 여객기 임대에 대한 비율이 높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는 보게 되었을 때 화물에 대한 부분도 함께 플러스 알파로 붙는 반면에 LCC 같은 경우에는 여객에 대한 부분들로만 좀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다만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대형이나 LCC나 마찬가지로 현재 하향에 대한 추세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과는 별개로 뭐 매크로에 대한 지표들,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혹은 여객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서 함께 주가는 현재 안 좋고 있다 정도로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리스에 대한 부담감은 LCC가 더 많이 좀 떠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, 일단은 실적과 별개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측면, 유가적인 측면까지 점검을 좀 해야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. 자, 그럼 국내 LCC 업체의 또 M&A 바람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는 건데요. 메가 LCC 출범을 앞두고 이야기 많네요. 제주항공에서 또 M&A 관련해 성공되면 항공업계에 관련해서 경쟁구도 변화가 좀 어떻게 될까?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우선 이제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이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현재 뭐 진에어, 에어서울, 에어부산 3사가 합쳐진 통합 LCC 이게 출범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합치기 전에 LCC 쪽에서의 시장 1위가 제주항공이고 2위가 티웨이항공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이제 M&A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이 통합 이 3사가 합쳐져서 통합 LCC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으로 좀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지만, 제주항공이 그 어떤 뭐 특히 좀 사모펀드든 또 이제 어떤 다른 업체든 펀드를 통해서 인수를 하는 부분이 잘 될까라는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물음표라기보다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지금 LCC 업체들의 이 특성이 지금 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뭐 다른,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이 동남아 이런 노선보다도 지금 다른 중장거리 노선 쪽으로 힘을 좀 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 LCC 업체들도 각자 노력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M&A가 될지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하지만은 되게 됐을 때 는 이제 제주항공이 다시 한번 LCC 업체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, 왜냐하면은 이 그냥 어떤 M&A가 되는 게 아니라 그 LCC 업체들마다 이 여객기에 대한 보유 비중, 또 이제 리스 비중, 또 그런 어떤 재무 상황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엮여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주항공이 M&A 되면서 하는 구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앞서서 저희가 좀 전제로 얘기했을 때 지금 LCC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실적이 거의 대부분 안 좋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구조 조정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떤 몇 개 업체로 하면서 뭐 가격에 대한 어떤 독점 이런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각자 같이 살아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함께 좀 힘을 모으는 상생 과정으로 가야지만 LCC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건데, 이 부분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. 일단 제주항공의 M&A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이 부분 좀 추후에 놓고 보자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좀 지금도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휴가 가시는 분들 많고 추석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 좀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?
뭐 2분기보다는 좋겠죠. 1분기 같은 경우도 좀 역대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그때부터 하향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과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현재의 주가가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항공주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지 혹은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지를 봐야 하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관점은 아닙니다. 아무래도 뭐 여행 수요에 따라서 혹은 비수기, 성수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급등량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좀 눌렸을 때 발목에서 잡아서 무릎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매매라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지금 지난주부터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기업들 많고 그때 실적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회복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납두고 항공주로 과연 수급이 몰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같은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앞서서 매크로에 대한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.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매출단에서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.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적자 전환한 이유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,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 영향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다소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좀 그래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. 다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시 기점을 했을 때 해운주들의 다양한 강세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실 이런 이슈가 불거지게 될 때마다 항공주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여객이나 화물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다 LCC 같은 경우는 여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분기 8월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여객 수송은 굉장히 좋아요. 그런데 하반기에도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오늘 뉴스도 보면은 구리라든지 원자재 쪽에서 에브리띵 랠리가 끝났다. 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가 우려 나왔을 때 여객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나와주고 있다 보니 현재 이런 매크로 지표들 그리고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 뭐 잘 나올 수도 있긴 하나 지금 현재 관점에서 접근을 할 만한 단계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.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. 일단은 항공기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마감전은 그럼 담아볼 항공주, 그래도 좀 항공주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관련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자, 티웨이항공, 에어부산, 한진칼, 진에어, 제주항공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이성웅 차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. 대한항공 역시나 대형주단을 보고 계신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여객기보다는 뭐 화물수송이 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쵸. 대한항공을 왜 또 원픽으로 선택하셨습니까? 글쎄 뭐 이제 뭐 항공업종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. 대한항공도 이번 2분기 실적도 역시 뭐 고환율 고유가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화물수송 쪽에서의 비중, 지금 저 AI 쪽 얘기하는데요. 정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수송량은 정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우선 이 화물 쪽 수송 쪽에서의 절대 강자인 대한항공이 화물 섹터에서는 전 탑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정말 이거 거의 한 3, 4년 지금 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병 승인이 뭐 10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. 뭐 그 전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
저는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좀 담아봐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중간중간에 합병하고 있을 때에 여러 안 좋은 그 태클 걸었던 뭐 유럽의 4대 노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절하게 지금 잘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또 아시아나항공의 이 화물 쪽에서의 그런 그 섹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시아나항공과의 이 합병이 좀 자연스럽게 좀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공 관련해서 또 아시아나의 합병도 마무리가 빠르게 될 것 같고, 일단은 항공 합병 승인과 불확실성 측면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타점은 대한항공이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두 분의 얘기 좀 잘 들어봤는데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